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은 10-1번 기출문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도 2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 컬러링의 용어 중 다이터치업이란 다이터치업은 뭐냐면요, 염색 후 새로 자라난 두발이 하는 염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뿌염 그러잖아요. 뿌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4번. 2번, 헤어 트리트먼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헤어 리컨디셔닝 트리트먼트죠. 클리핑 트리트먼트고요. 헤어팩도 트리트먼트인데 테이퍼링은 아니죠? 테이퍼링 뭐예요? 노멀 딥 엔드 테이퍼링 있던 거. 우리 그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 치치 그러고 있어요. 끊어내는 거죠. 정답 4번. 3번, 다음 중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오버 프로세싱으로 시스템이 지나치게 파괴된 경우. 응? 안 되지. 두 번째, 사전 샴푸 시 비누와 경수로 샴푸하여 두발에 금속염이 형성된 경우. 안 되죠. 두 번째, 두발이 저항성 모이거나 발수성인 경모인 경우. 아니죠. 와인딩 시 텐션이 적당히 준 경우는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오겠죠? 정답 4번. 4번, 우리나라 고대 미용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고구려 시대 여인 두발 형태는 여러 가지였다. 네. 두 번째, 신라 시대 부인들은 금, 은, 주옥으로 꾸민 가채를 사용했다. 네. 세 번째, 백제에서는 기혼녀는 틀어 올리고 처녀는 따 내렸다. 네. 네 번째, 계급에 상관없이 부인들은 모두 머리 모양이 같았다. 아니죠. 기혼녀는 틀어 올리고요, 처녀는 따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올린다 라고 했었죠. 정답 4번. 5번, 핫오일 샴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핫오일 샴푸. 자, 첫 번째, 플레인 샴푸 하기 전에 실시한다. 네. 그 전에 실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일을 따뜻하게 덮이고 바르고 마사지한다. 네, 맞고요. 세 번째, 핫오일 샴푸 후 펌머를 취소한다. 자, 핫오일을 하고 플레인 샴푸를 하고 다 닦아내고 펌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정답 3번이에요. 올리브유 등의 식물성 오일이 좋다. 맞고요. 정답 3번. 6번, 베이스 코트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폴리시를 바르기 전에 손톱 표면에 발라준다. 네. 내일 문제죠, 이거. 맨날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죠, 간혹. 두 번째, 손톱 표면이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세 번째, 손톱이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예방해준다는 아니에요. 베이스 코트는 여기에 대한 목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폴리시가 잘 발라지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정답 3번. 7번,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모양 중 앞머리 앞 양쪽에 틀어얹은 여기 쌍상투머리야. 쌍상투머리. 정답 4번. 8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두발에 대한 제1핵의 작용 정도를 판단하여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테스트컬입니다. 정답 3번. 9번, 브러싱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두발의 윤기를 더해주며 빠진 두발이나 헝클어진 두발을 고르게 작용을 한다. 그렇죠. 맞아요. 브러싱하는 이유죠. 두 번째, 두피의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피지선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피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네. 세 번째, 여러 가지 효과를 주므로 브러싱을 어떤 상태에서든 많이 할수록 좋다. 아니요. 브러싱을 많이 하면 자극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도 많이 빗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샴푸 전 브러싱은 두발이나 두피에 부착된 먼지나 노폐물, 비듬 등을 제거해준다. 네. 10번, 헤어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컬은 왜 줘요? 볼륨 주려고 하는 거죠.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는 아니죠. 컬러를 줄 건데 헤어 컬을 왜 합니까? 뭐 컬러링 뭐 이렇게 나왔어야 이제 되는 건데. 정답 2번이겠네요. 세 번째,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맞고요. 네 번째, 플러프를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정답 2번. 11번, 두발이 유난히 많은 고객이 윗머리가 짧고 아랫머리로 갈수록 길게 하며 두발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사층 가늘게 하는 커트 스타일을 원하는 경우 알맞을 시술 방법은 윗머리가 짧고요, 아랫머리로 갈수록 길어지게 한대요. 두발 끝은 가늘어지게 한대요. 볼게요. 가늘어지게 하니까 일단 테이퍼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어 월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뭐죠? 윗머리는 짧고 아랫머리는 갈수록 좀 길어지고요. 모든 머리 길이가 다 동일하게 하는 건 레이어 커트죠. 레이어 커트 후 테이퍼링. 정답 1번. 12번, 낮 화장을 의미하며 단순한 외출이나 가벼운 방문을 할 때 하는 보통 화장은 데이 메이크업. 어딨어요? 정답 4번. 데이타임 메이크업. 13번, 핑거 웨이브의 종류 중 스윙 웨이브에 대한 거. 스윙 커 보이지 않아요? 스윙 커 보이지 않아요? 네, 1번입니다. 큰 움직임을 보는 듯한 웨이브입니다.
14번 모발 위에 얹혀지는 힘 또는 당김 또는 긴장을 의미하는 말. 뭐야? 텐션. 정답 3번. 15번 다음 중 플러프뱅을 설명하는 것은? 플러프뱅이 뭐죠? 그냥 찾을게요. 요거요. 털을 깃털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부풀려서 볼륨을 줄 뱅이 플러프뱅입니다. 이게 요즘 안 하죠. 봉봉봉봉 띄우는 건데 요즘 잘 안 합니다. 플러프뱅. 정답 2번. 16번 얼굴형에 따른 눈썹 화장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사각형. 그려야 돼. 사각형. 강하지 않은 둥근 눈... 사각형은요 강하지 않은 둥근 느낌을 낸다. 그렇죠. 맞아요. 삼각형. 삼각형 얼굴. 눈의 크기와 관계없이 크게 한다. 네. 그래야 이제 보완을 시켜서 밑에가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맞고요. 역삼각형. 자연스럽게 그리되 뺨이 말랐을 경우 눈꼬리를 내려버린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일단 계란형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면 되는데 뺨이 말라서 이렇게 들어갔대.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를 좀 내려요. 내리면서 그 들어간 걸 이렇게 지금 좀 시선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번째 마른 목골형. 마른 목골. 이렇게 생겼어? 마른 목골형. 약간 내려가게 그린다. 약간 내려가게 그리면 안 되죠. 마른 목걸이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른 목걸이인데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부각되어 보여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으로 좀 뽑아내 주든지 위로 살짝 이렇게 주면서 여기를 죽여주는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를 내리면서 지금 여기를 부각시키는 거잖아. 정답 4번이에요. 아닙니다. 17번 컬의 줄기 부분으로서 베이스에서 피부까지의 부분. 이거 베이스부터 피부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요거 스템이죠? 스템이죠? 스템이에요. 스템. 18번 원랭 스커트의 대표적인 아웃라인 중 이사도라 스타일은? 자,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일단 그려야 되는데, 자, 뚜껑머리, 코, 턱, 이렇게 있는 머리 스타일이야. 이렇게 있는 머리 스타일인데 여기가 N이고요. 위에서부터 A, B, C, D예요. 자, 어디서? 이사도란 뭐야? 이사도라. 앞머리가 짧고 뒷머리가 길게. 그래서 요겁니다. BN 스타일이야. BN 스타일. 네, BN 스타일입니다. 요 A는요 머쉬룸이었고요. B는 이사도라고요. C는 보브고요. D는 뭐죠? 스파니엘. 여기 띄워줄게요. 기억 나온 김에 외우고 갈게요. 외우고. 정답 4번. 19번 가발 손질법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스프레이가 없으면 엘레빗을 사용하여 컨디셔너를 골고루 바른다. 맞고요. 두 번째 두발이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목은 쪽에서 두발 끝 쪽으로 서서히 빗질을 해나간다. 아니요. 자 가발 손질할 때는요 끝에서부터 풀어서 올라가셔야 돼요. 끝에서부터 풀면서 목은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써놨네요. 틀렸어요. 2번. 세 번째 두발에만 컨디셔너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에는 바르지 않는다. 네. 네 번째 열을 가하면 두발의 결이 변형되거나 윤기가 없어지기가 쉽다. 네. 이제 실기 나가실 때 가발 보통 자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그런 가발 손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20번 강철을 연결시켜 만든 것으로 협심문은 연강으로 되어 있고 날부분은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착강가입니다. 착강가이요. 가위 자주 물어봐요. 착강가위 기억하시고요. 21번 다음 중 파리가 옮기지 않는 병은? 파리가 뭐 옮기죠? 장티푸스 파리가 옮겨요. 이질 파리가 옮겨요. 콜레라도 이놈의 파리가 옮기는데요. 유행성 출혈은요 들쥐들이 옮깁니다. 정답 4번. 20번 다음 중 영양소 중 인체 생리적 조절작용에 관여하는 조절소는? 뭐죠? 생리조절 영양소? 그럼 뭐 비타민, 무기질 2개예요. 근데 딱 보니 비타민 여기 있네. 무기질은 없네. 그러면 뭐야? 정답은 비타민.
23번 무구조충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가? 무구조충. 뭐요? 소 어딨어? 4번. 돼지 뭐요? 유구조충. 24번 자만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만병이 뭐요? 수압이나 기압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체액 및 혈액 속의 질소기포 증가. 요겁니다. 25번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외국 질병의 국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검역이죠. 검역입니다. 사람 요즘엔 격리를 해버리긴 하는데 네, 보통 검역이에요. 26번 산업필요의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작업 과정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배분한다. 네. 두 번째 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으로 한다. 네. 세 번째 개인차를 고려하여 작업량을 할당한다. 네. 네 번째 휴직과 부서 이동을 권고한다. 산업필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휴직을 하세요. 아니면 너 제주도 갈래? 뭐 이렇게 하진 않죠. 또 4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하수에서 용준산수가 아주 낮다라는 의미는 용준산수가 아주 낮다. 그럼 물이 되게 더럽다. 아니면 비오디가 높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첫 번째 수생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물의 환경이다. 아니라니까요. 더럽다. 두 번째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물의 환경이다. 아니죠. 세 번째 물의 오염도가 높다. 높죠. 높아요. 네 번째 하수의 BOD가 낮은 것과 같은 의미다. 아니죠. BOD가 올라가면 DO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관계예요. 그죠? 아니죠. 정답 3번. 28번 출생 후 4주 이내에 기본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염병은 4주 안에 뭐 맞습니까? 일단 결핵부터 맞고 시작해요. 결핵부터. 네, 정답 3번. 29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아니야.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입니까? 1989년입니다. 정답 4번. 30번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며 다른 나라들과 보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지표는 자,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낸대요. 자, 뭐죠? 비례사망자 수요. 비례사망자 수. 1번입니다. 31번 일간소독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일광소독, 햇볕소독이죠. 햇볕소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뭡니까? 자외선이죠. 4번. 32번 자비소독제의 살균력을 강화하고 금속기기 자재가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뭐죠? 중조, 크레졸비누액, 석탄산, 승홍수 이렇게 있는데 몰랐어도 일단 얘는 아니야. 무조건. 그죠? 승홍수는 무조건 아니야. 왜요? 승홍수는 금속을 부식시키죠. 그죠? 퍼센트를 몰랐어도 일단 승홍수를 봤으면 아니에요. 정답 4번. 33번 다음 중 물리적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물리적은 뭐라 그랬어요? 때리고 볶고 지지고 태우고 아닌 거. 뭐 찾으면 돼요? 화학적 소독법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방사선 멸균법 물리적이죠. 건열 소독법 물리적이죠. 고압증기 멸균법 물리적인데요. 생석회는 화학이에요. 정답 4번. 34번 다음 중 포르말린수 소독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포르말린수 요즘 잘 없어요. 옛날에 과학실 가면 있었는데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해부에서 넣어놓고 막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고무 제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배설물은 배설물 소독에는 포르말린수가 적합하진 않아요. 배설물 소독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쓴다 그랬죠? 크레졸 또는 뭐 생석회 정도 쓰는데 크레졸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세 번째 금속 제품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플라스틱 할 수 있어요. 정답 2번. 35번 100% 알코올을 사용해서 70%의 알코올 4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아시겠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자, 400ml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70%가 알코올이어야 돼. 그러면 400ml 중에 70% 하시면 몇 ml죠? 알코올이 몇 ml 들어있어야 돼요? 7, 4, 28 280ml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280ml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120ml는 물인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400ml가 되죠? 어디 있죠? 3번. 36번 다음 중 도자기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거. 도자기류 소독 방법. 자, 염소 소독 안 쓰고요. 승호 소독보다는 자비 소독을 하는 게 나아요. 끓이는 게 나아요. 저온 소독보다도 자비 소독. 정답 3번. 37번 살균력은 강하지만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서 상수 또는 하수 소독에 주로 이용되는 거. 상수, 하수, 음용수 뭐예요? 염소. 4번. 38번 다음 중 피부 자극이 적어 상처 표면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상처 표면 일단 나왔으면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뭡니까? 과산화수소. 정답 2번. 39번. 소독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소독이래요. 첫 번째, 모든 미생물을 열이나 약품으로 사멸하는 것. 이게 뭐예요? 멸균. 두 번째,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하여 감염력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게 소독. 세 번째, 병원성 미생물을 부배 방지하는 것은 그 뭐죠? 방부. 네 번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방지하는 것. 이것도 방부. 정답 2번. 40번. 소독약으로서 석탄슬에 대한 명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사용 농도는 3% 수용력을 주로 쓴다. 맞아요. 두 번째, 고무제품, 의료, 가구, 배설물 등의 소독에 적합하다. 네. 세 번째,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살균 기능을 가진다. 네. 네 번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포자랑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석탄산이 매우 좋고 세긴 하지만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 4번이에요. 41번. 다음 중 화학적 필링제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거. 이건 이제 피부 문제인 것 같은데 아하예요. 아하. 이게 필링제입니다. 이때 클렌징 할 때 사용을 하죠. 정답 1번. 42번. 피부 색상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층. 멜라닌 색소 어디서 만들죠?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드는데 어딨죠? 기저층. 3번. 43번. 피서 후의 피부 증상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화상의 증상으로 붉게 달아올라 따끔따끔한 증상을 볼 수 있다. 네. 두 번째, 많은 땀의 배출로 각질층의 수분이 부족해져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네. 세 번째, 강한 햇살과 바닷바람 등에 의하여 각질층이 얇아져 피부 자체의 방어 반응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보류. 네 번째, 멜라닌 색소가 자극을 받아 색소 병변이 발전할 수 있다. 네. 피부 자체의 반응까지 막 떨어져서 막 그러진 않아요. 정답 3번이에요. 44번. 비타민C 부족 시 어떤 증상이 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피부가 촉촉해진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촉촉해지겠죠? 아니고요. 색소 기미가 생긴다. 그래요. 세 번째, 여드름 발생 원인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지방이 많이 낀다.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 2번. 45번. 티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각질층 한 부위가 두꺼워져 생기는 각질층 증식 현상이다. 맞아요. 이거죠. 두 번째, 주로 발바닥에 생기며 아프지 않다. 아파요. 세 번째, 각질액은 각질 윗부분에 있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각질 맨 안쪽에 있죠.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땡. 네 번째, 발 뒤꿈치에만 생긴다. 아니죠. 손가락에도 생기죠.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정답 1번. 46번. 다음 중 필수 지방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와,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놀산은 필수지방산, 리놀렌산 필수지방산, 아라키논산 필수지방산, 타르타르산은 아님. 4번. 47번. 강한 유전성 경화를 보이는 특별한 습진으로 팔꿈치 안쪽이나 목 등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주 심한 가려움을 나타내는 것. 뭐죠? 아토피가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이건 매우 아프다고 합니다. 정답 1번. 48번. 다음 중 건성 피부 손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첫 번째, 적절한 수분과 유분 공급. 네. 두 번째, 적절한 일관욕. 아니요. 세 번째, 비타민 복용. 또 될 수 있지만 그래도 1번이 좀 나은 것 같네요. 그죠? 네 번째, 카페인 섭취 줄임. 이것도 맞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공급하는 게 건성 피부엔 가장 좋습니다. 정답 1번. 49번. 피지 분비의 과잉을 억제하고 피부를 수축시켜주는 것은? 소염 화장수 아니고요. 수렴 화장수 맞죠. 영양 화장수 아니고요. 유해 화장수 아니고요. 피부를 수축시킨다고 하잖아. 수렴이에요. 수렴. 50번. 주로 40, 50대에 보이며 혈액시름이 나빠져 모세혈관이 파손되어 코를 중심으로 양밤에 나비 형태로 붉어지는 거. 이거 주사죠. 주사입니다. 51번.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52번. 보건복지부 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영업소 위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주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여 단체로 임의용을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죠.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자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혼례에 참여하는 자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53번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약물 중독자는 못 받고요. 정신질환자도 못 받고요. 금치산자도 못 받는데 암 환자는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저번 시간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암 환자 대신 뭐가 있었죠? 당뇨병 환자가 있었죠?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54번 임용업자의 과태료를 부가 징수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군 구청장 빼고 나머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을 수가 없죠. 이야,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문제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지금은 보건복지부랑 그 가족부가 이제 여성가족부로 나눠졌잖아요. 옛날 문제라는 거야. 딱 오래된 문제네 이거. 정답 1번. 55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기 하기 위해 들 수 있는 것. 요건 이제 지금 이제 플레임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에요. 1번입니다. 56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번이에요. 57번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위생관리 의무 등의 규정에 명시된 자는 임용 영업을 하는 자 맞고요. 두 번째 묘곡장업 하는 자 맞고요. 세 번째 세탁업 하는 자 맞는데 요거 다 맞는데 자, 네 번째 위생관리 용역을 하는 자 이건 아니죠. 네,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58번 임용 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할 때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뭘 보여준 걸까요? 보여줄 게 있나요? 네, 1차 위반했을 땐 개선 명령을 합니다. 네, 굳이 뭐 보여줄까? 굳이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59번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영업시설 및 설비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 필증 제출해야 되고요. 세 번째 면허증 원본 제출해야 되고요. 네 번째 재산세 납부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60번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무조건 개설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개설하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네,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공부하실 분은 또 뵙고 보고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 가실 분은 물 한잔 먹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러 또 오시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